그래서 이제 전형에 대한 이해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웬만한 중요한 개념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숙지된 개념을 토대로 해서 각 대학의 성공 설계 사례랑 성적대 커트라인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공개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진 다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했다가 설명회 이후에 말씀 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화여대와 숙대입니다. 이대랑 숙대를 쓸 때는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그리고 두 번째는 실기 평가 종목의 차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50%씩 점수가 들어가고요. 숙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에 2개, 탐구 2과목이 들어가요. 이 말은 숙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에서 내가 등급 확보가 어려우면, 영어는 아까 절대평가니까 쉽다 그랬잖아요. 웬만해서는 4등급 이내 다 나오고 2, 3등급 다 받을 수 있다고, 조금만 공부하면. 그 영어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21 커트라인이 검정색 점수고 22 커트라인이 888, 800, 이 점수는 아까 그 산출 점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딱 이대 영어 변별력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뭐 5, 4, 4 거의 변별력이 없죠. 숙대 같은 경우는 4등급은 점수 차가 많이 떨어지니까 1, 2,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할 때 내가 영어 한 1, 2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숙대 점수를 좀 우선시했을 때 산출 점수 잘 나오고요. 영어 점수 좀 안 좋고 국수탐 위주로 가는 애들은 이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그런 성격을 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공개 그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거든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위에가 이화여대고 아래가 숙대예요. 이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이대 준비하는 애들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2등급이긴 한데, 이 친구 보면요, 이화여대 합격자 1번을 보면 수학 4에 탐구 2호점, 그리고 2번, 3번, 4번 보면 국어랑 탐구를 썼고, 그리고 5번 친구,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전략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국어는 아예 공부도 안 했어요. 국어 7, 그리고 그 시간에 수학만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 3, 영어 기본적인 것만 했고 1등급 받을 생각도 없어요. 난 3등급만 받으면 돼. 3등급. 왜? 이대는 영어 변별력 없으니까. 명확히 한 거죠. 담임 선생님 훌륭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알려주셨는데, 탐구 3, 3등급, 한국사 6등급, 한국사 6, 7, 8 상관없어요. 이대는 패스페일이어서 응시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대를 목표로 준비해서 합격을 한 친구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위험성도 있죠. 만약에 본인이 계약한 수학 탐구 점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걔는 이제 쓸 대학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따른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뭐 그런 전략을 썼던 친구고, 숙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합격자가 영어 2등급에 수학, 국어 또는 탐구 이렇게 활용해서 대학을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전략을 구성하면요, 다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실제 성적표를 제가 표로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이화여대 합격자 안정권 점수거든요. 어머님들 기준으로 해서, 아버님들 기준,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친구 언어와 매체 126에 92 굉장히 잘했죠. 탐구도 100분위가 94, 97이고 뭐 1등급입니다. 그럼 봤는데 가군의 숙대 아동복지과를 썼고, 나군의 이대 체육과학부를 추가 합격을 했고, 다군의 국민대에 추가 합격했습니다. 왜 이대를 저렇게 좋은 점수에 211로 썼는데 왜 추가 합격을 했냐? 보면 실기가 좀 많이 부족했죠. 실기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에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점수나 실기 점수를 산출했을 때 총점이 합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시킨 사례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뭐 국어 3 무난하죠. 그리고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도 2등급 1등급. 그래서 이대 체육과학부 합격, 국민대 합격, 그리고 국민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는 합격이 안 됐다. 일반과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기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여서 안정적으로 이제 썼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그 지표를 딱 보셔가지고 대학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합격한 친구, 지금 왼쪽을 보시면 확률과 통계 4등급, 수학 4등급인데 이대에 합격을 했죠. 이런 지표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 4등급인데 합격이 되네. 탐구 2, 5등급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대 합격하고 동덕여대 경영학과 합격하고, 보면은 실기 능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능에 조금 부족한 점수를 실기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했던 그런 케이스고, 우측 같은 경우에도 뭐 평균적으로 3, 3, 3 아까 말씀드린 아주 전략적인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가나다군에 이렇게 합격을 했다. 지금 성적표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나다를 계속 그 표의 상단에 같이 기재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체육대학을 쓰는 친구들이 가군이나 다군, 뭐 기타 군에는 목표하는 해당 대학만 딱 지원을 하고 일반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합 전략을 많이 쓴다는 거죠. 무조건 가나다를 과거처럼 다 체대를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딱 특정 목표 대학만 전략적으로 잡고 체대를 지원을 한다. 나머지는 일반과도 많이 배합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숙대 합격한 친구들은 가나다에 저렇게 지원을 했고 점수 분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건대, 단대, 이렇게 대학을 점점 올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건국대랑 단국대는 일단 무조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 국어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요. 건대 같은 경우 국어 반영률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냥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면 커트라인이 뭐 작년 21학년도, 22학년도 커트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아까 이제 그 눈치 빠르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빨리 캐치했을 텐데 21학년도보다 22학년도 커트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근데 건대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낮게 설정되는 이유는 표점 때문에, 수학이나 뭐 그다음에 기타 그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이 통합 수능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낮게 이제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이제 커트라인에 변동사항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건대 같은 경우는 실기에 대한 부분이랑 내신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건대가 원래 과거에는 내신 점수 들어갔었는데 작년부터 내신 점수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 로스됐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 건대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단국대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단국대는 모집군 다군에 속해 있고요. 충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충원 합격에 대한 수치를 항상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전략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필수 반영을 한다. 그리고 자연계열에 가산점 10%를 준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면. 과탐을 하면 5%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 단국대만 그런 가산점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를 지원하는데 자연계열인 학생들은 좀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건대 영어 변별력 없습니다. 단국대는 3등급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고, 두 개 대학 다 한국사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에가 건대 합격자고요. 아래쪽이 단국대 합격자예요. 보시면 건대 합격자들 대부분 수학 점수가 형편이 좀 없죠. 형편이 좀 없고 대부분 탐구에 좀 집중을 해서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물론 수학 점수가 뭐 한 3등급 정도 나오고 탐구 점수 안 좋으면 수학 활용해서 대학 써도 돼요. 전혀 상관없는데,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버리고 탐구 전략으로 좀 지원을 했던 사례고, 건대 같은 경우에만. 단국대 같은 경우도 뭐 국어 탐구인데 올해부터는 수학이 반영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등급대, 국어가 3등급대에 탐구 한 2등급 정도 나오면 건대 단대 합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건국대 실기에 대한 그 합격자에 대한 통계표인데요. 이게 기록이 조금 와닿으시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윗몸 일으키기나 체조, 높이뛰기, 보통 뭐 170이 넘었다고 하면 키 170인 사람을 그냥 넘은 겁니다. 배면뛰기로 해서.
160이면 일반적인 여학생들 키를 다 넘은 거죠, 남학생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기록들이야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훈련시키면 기계적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빨리만 보내주시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두 달 만에 만들 수가 절대 없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 투자하면 다 만들 수 있는데, 놀라운 통계적인 결과는 22학년도에 여학생 합격자가 건대 기준으로 26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21학년도는 4명, 평균적으로 3명 정도 여학생이 합격해요. 여학생이 합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대학 중에 하나다. 실기 종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건국대를 지원하시려는 여학생 또는 자녀를 둔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실기를 냉정하게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담국대 충원 합격에 대한 통계치를 보는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33명 정도가 충원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 최초 커트라인보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부분들. 그 다음 중위권대, 한국체육대학교랑 국민대, 요거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보면은 두 개 대학 다 어쨌든 국어 과목이 중요하고요.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를 또 전략적으로 벌릴 수가 있어요. 선택 구조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체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울권 주요 이 교육열 높은 쪽에 있어서 내신 등급 교과 성적이 좀 확보가 안 된 친구들은 내신 미반영 대학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커트라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체육대학교는 사회체육과 기준이고요. 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스포츠 교육에 대한 커트라인도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뭐 선택 전략이고 22학년도에 내신 폐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다. 근데 이제 국민대 지원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실기 변별력 굉장히 높고요. 점수 체계가 기존에 100분이었는데 올해부터 표준 점수로 바뀌어요. 이 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기 변별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23학년도 국민대 지원을 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과마다 뭐 이렇게 반영되는 게 다른데, 한국체대는 이화여대랑 동일하게 한국사는 패스 앤 페일이고, 영어에 대한 변별력은 뭐 다른 성적에 따라 다르지만 4등급 이내만 들어와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도 가능하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합격자 대부분이 3등급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지원한 학생들의 통계인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어를 선택적으로 전략 접근을 했죠. 국어를 버리고 수학, 영어, 탐구 조합으로 쓴 겁니다. 탐구도 한 과목만 들어가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국어 약한 친구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수학, 영어, 탐구 조합으로 해서 지원을 사회체육과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3번에 있는 친구가 국어 3등급이고 수학 8이고 영어 3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군의 건대를 쓰고요, 가군의 안정권으로 한체대를 쓴 겁니다. 한국체대가 실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 전략도 좀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5번 친구는 내신이 들어가는 노인체육복지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내신이 3등급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위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이 다 6, 7, 8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들어가지가 않죠. 대표적으로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 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가 보통 평균 3에서 3.5등급에 탐구 한 2등급 정도 나오면 충분히 합격이 되고,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나다군의 상위권 대학을 쓰고 가군의 안정 지원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4번 친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국어,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영어만 반영되는 국민대 스포츠 교육학과 합격했습니다. 국민대 스포츠 교육은 수학도 안 들어가고 탐구도 안 들어가고 국어 33.3%, 영어 66.7%, 영어 비중이 가장 수도권 기준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1등급을 받는 친구인데 국어가 뭐 5등급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대학이 참 재밌는 게 전형을 쫙 보면요,
입시 전략을 너무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서 어머님들이 숙제에서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학을 다뤄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 수능 때문에 생기는 그런 사례들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 저희가 오늘 자료집 나눠드렸거든요. 자료집에 그 카탈로그 자료집, 네, 초록색 표지로 돼 있는 자료집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설명 페이지는 35페이지와 59페이지가 될 건데 35페이지를 먼저 펼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 자료집에 35페이지를 먼저 펼쳐주세요. 이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아시면요, 상위권 대학에 대한 전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에 대한 전략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슬라이드 페이지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학입니다. 왜?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이 필수 반영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수학의 비율이 스카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이 국어 비중이 높은데 스카이는 수학 비중이 높게 반영이 된다. 그리고 통합 수능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던 부분이 뭐냐, 야, 문과 망했다. 자연계열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 자연계열 애들이 훨씬 수학 잘하니까 1, 2등급 다 자연계열 애들이 취득하겠다. 문과 어떡하냐, 우리 애들 1, 2등급 못 받은데 자연계열 애들 이길 수 있냐, 이런 문의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1, 2등급 수학 1, 2등급 아니면 이제 연구대를 못 쓴다, 이런 생각들도 많았어요. 통합수능 보기 전에 그런 문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확통을 해야 되는지 미적을 해야 되는지, 뭐 일반 수학 학원들이나 다른 교과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미적이 유리할 거라는데 미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똑같이 답변을 드렸어요. 저희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서 어머님 확통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꼭 1등급이 안 나와도 돼요. 2, 3등급 확보해도 연고대 갈 수 있어요. 연고대.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 2, 3등급 받아도 갈 수 있어요. 확통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끝까지 믿진 않으시긴 하는데 걱정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끝까지 수학했던 학생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애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 한 개의 대학 제외하고 이 공식이 다 성립이 됐어요. 한 개의 대학은 공식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 대학은 무조건 확통을 하면 1등급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한 개 대학이 어디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이 부분 때문에 연고대나 이런 부분들이 쫙 영향을 받아서 지원에 대한 전략, 지원한 자에 대한 심리를 다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에 수능 수학을 딱 보니까 치르고 나니까 1등급이 4%, 등급이 4%, 7%, 11% 이렇게 주니까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8,031명입니다. 2등급 받은 친구가 31,917명이에요. 수학, 확통과 미적과 기하 이게 다 선택 상관없이 어차피 단일 표준 점수 체계로 점수를 내주기 때문에 성적표에 그 1등급을 보니까 18,000명, 2등급이 31,000명이에요. 그 점수를 갖고 1등급 18,000명 중에 그러면 선택 과목 확통을 하는 애들은 몇 명이야? 보니까 1,893명이에요. 1,893명. 10%밖에 안 되죠. 1등급 18,000명 중에 10%의 인원만 확통으로 1등급을 받았구나. 2등급을 받은 친구는 2등급이 아니라 미적을 한 친구들은 86%, 18,000명 중에 15,000명이 미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 인원 중에 18,000명 중에 61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15,000명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 체대를 쓸까요? 저는 미적에서 물론 체육 쓰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요, 대부분 미적을 했다는 거는 자연계열을 목표로 한 친구고, 그리고 뭐 의대를 목표로 한 친구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미적 1등급이면요 대부분 자기가 목표한 의대나 자연계열 대학을 많이 쓰겠죠. 그죠? 2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계열에 대한 유입이 연고대 같은 경우에 뭐 1, 2등급 받은 애들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연계열의 유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근데 서울대는 왜 그게 발생이 됐냐, 무슨 이유냐면 서울대가 과탐 2과목이 서울대 의대나 자연 같은 경우는 2과목을 지정을 해놓는데 체육만 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면 나 서울대 뭐 의대나 자연계열 생각하면서 미적을 했고 원투 생각을 했는데 원투 그 점수가 다른 과목이 좀 무너졌어. 원투 했는데 다른 과목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거나 인문상경 쪽으로 교차 지원하거나 아니면 연고대 자연이나 뭐 서성한 자연계열이나 아니면 연고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하죠. 왜? 통합수능에는 교차 지원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해졌으니까. 이 표준점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교차 지원이 충분히 됐죠. 왜냐하면 작년도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 응시, 수학 가형 응시 분리해서 표준점수를 줬는데 이제는 공통적인 표준점수 체계로 주니까 교차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투 했는데 만약에 좀 안 나왔어. 그러면 서울대 인문상경으로 교차 지원하거나 연고대 자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자연이 아니라 과탐 원원으로 하면서 기타 지방 의대나 국공립의대나 서울대를 제외한 연고대 뭐 자연 공과 계열을 준비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런 친구들은 나 연고대 가고 싶었는데 연고대 자연계열 이게 안 뜨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고민을 좀 해보겠죠. 인문을 쓰거나 아니면 원원으로 서울대 체육을 쓸 수가 있네. 그러면 연고대 자연이나 의대 공과 계열을 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표한 점수가 조금 다른 과목에서 무너질 때 서울대로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어요. 자연계열에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연고대 체육으로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단계 3배수 제도가 있는데 연고대는 3배수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연고대 자연계열이나 의대 준비한 애들이 연고대 체육 생각하면서 실기를 준비를 했을까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정도 점수 때문에요 연고대 인문계열, 상경계열이 뜨거든요. 실기 준비 안 해도 연고대 일반과 갈 수 있는데, 인문과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체육을 또 씁니까? 그러니까 이 미적이나 기압 이 1, 2등급의 학생들이요, 요 아래 표를 보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좀 자기가 목표한 점수보다 좀 안 나왔다 그러면 연고대 인문으로 교차하거나 아니면 서울대 체육을 쓸 가능성이 좀 생기고, 그리고 대부분 서성한 교차하거나 연고대 체육은 실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쓰거나 쓰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 이 점수 체계로 하면은 단일 표준 점수 체계거든요. 학용률과 통계, 미적, 기하 이 세 개를 묶여서 단일 표준 점수 체계로 놓은 건데, 이 확통을 봤을 때 점수가 10% 학생이 1,800명이고 20% 학생이 뭐 6,000명이고 이렇게 7,000명만 있지만, 이 학생들의 원점수 통계를 보면요 단일 표준점수 체계로에는 확통이 1등급 받으려면 90점을 받아야 돼요. 90점. 근데 수학, 나형, 가형 분리했던 그 수능 시기로 돌려서 보면요 74점만 받아도, 원점수 74점만 받아도 충분히 연고대 체육을 쓸 수 있는 표준점수 체계가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1등급 비중 중에 단일 표준 점수 이 세 개를 같이 본 점수로 우리가 지금 표준 점수 체계를 내니까 확통을 받은 애들이 10%에 분배하고 그 다음에
원점수 표준이 90점이었다. 그리고 뭐 84점이었다. 그리고 76점이었다. 그런데 확통만 하는 애들 중에 체육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작년 2021학년도 수능을 대입을 해보면 2021학년도 수능 기준, 수학 나형만 따로 본 애들 기준으로 치면요, 거기는 뭐 1등급 원점수가 뭐 96, 92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확통만 딱 분리해 보니까 1등급 경계선이 2등급의 극상 초반이 원점수 76점 이상만 받으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연고대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76점 이상, 74점 이상, 이 정도 70점 중반대 이상만 받으면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2022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하면 등급대가 그 점수 때문에 한 3등급 정도 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실제 사례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자연계열 유입이 왜 안 일어나는지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목표, 서울대, 의대, 자연, 미적, 기하, 가탐 1, 2 준비한 친구들 잘 보면, 그리고 2번 학생은 의대, 연고대, 자연, 서울대 제외한 미적, 기하, 가탐 1, 1 준비했을 거고, 3번은 서성한 자연계열이고 미적, 기하의 가탐 1, 1. 이렇게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다 가탐 1, 1이죠. 의대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자, 서울대 자연계열 친구 1, 2 준비했어요. 잘 봤다. 당연히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하겠죠. 조금 못 봤다. 그러면 서울대 인문계열 지원한다는 겁니다.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하니까. 서울대학교 체교를 쓰느냐? 서울대 일반이 쓰는데 뭐하러 체육을 씁니까? 실기 일부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뜨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의대, 서울대 제외하고 전국 의대, 그리고 연고대 자연계열, 미적, 기하, 가탐 1, 1 준비했습니다. 잘 봤다. 의대, 연고대, 자연계열 지원하죠. 못 봤다. 서울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연고대 지원하겠죠. 점수 서울대 인문계열이 좀 안 뜨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이런 친구들이 굳이 서울대학교 체육을 쓸 일은 없다. 자연계열의 유입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걱정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목표, 서성한 자연계열 준비하는 친구들, 미적, 기하, 가탐 1, 1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는 다 가탐 1, 1입니다. 잘 보면 서성한 자연계열 쓸 거고, 워낙 진로나 이런 것들이 분명한 친구들이니까. 좀 점수가 서성한 안 나온다. 그러면 연고대 인문 상경계열 교차 지원이 가능한 점수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체육교육이 1단계가 통과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연고대 인문 상경계열 교차 지원했을 때 안정적으로 뜨면은 거기에 쓸 것이냐, 아니면 나 서울대 너무 가고 싶으니까 체육 좀 준비해가지고 서울대 체교 쓸까? 서울대 체교는 가탐 1, 1이어도 써도 되는데 1단계도 있네? 지금 준비해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경시건, 점수 잘 나오면 당연히 그 목표한 자연계열 쓰겠죠. 점수가 좀 부족하게 나왔다. 그러면 연고대 서성한 인문상경계열 교차 지원을 하거나, 만약에 인문상경계열 지원 전략을 짰는데 이게 좀 불가능하고 위험하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연고대 체육교육 지원을 합니다. 단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실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동홍국 숭세단 자연계열 가탐 1, 1 잘 나오면 당연히 지원을 할 거고, 못 나오면 서성한 중경시건 인문상경으로 교차 지원을 하고, 실기 부족 시에는 연고대 지원이 좀 어렵겠죠. 실기 능력이 좋은 친구라면 지원을 했겠지만, 근데 대부분 실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연계열 애들이 유입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요, 자연계열 친구들이 문과, 인문상경계열로는 굉장히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문상경계열 애들이 연고대 같은 경우에 4명 중에 1명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통계가 나왔으니까. 근데 체육 쪽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실기 준비도 안 돼 있고 충분히 교차 지원해서 연고대나 상위권 대학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체육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인문상경에서 연고대 그냥 기존에 준비했던 애들, 서울대 준비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서울대 인문상경 준비한 애들이 시험을 좀 못 봤다. 그러면 연고대 일반과 점수가 충분히 나오고요. 연고대 준비했던 애들 중에서 좀 못 봐서 연고대 인문상경이 안 나왔다. 그런 친구들이 체육으로 고민을 합니다. 연고대 체육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론을 짓자면 자연계열 유입 현상은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연고대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수학에 대한 표준 점수의 특성상 확통만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점수 76점만 받으면, 과거의 그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면 올해 기준으로는 한 3등급 정도 나오는데 3등급이어도 충분히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학 나형과 가형을 분리해서 봤을 때는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데, 수학 지금 현재는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고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서 시험을 봤을 때를 제가 잠깐 점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에듀CM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이게 보면 연선이 2020학년도 학생이고요. 이 친구 점수 우측 상단에 보면 국어, 이때 이제 분리수능이었죠. 나형이고, 국어 통합했고 수학 나형이고, 그 다음에 세지사문 보면은 표점이 134, 142, 65, 64 이 정도 점수대가 서울대 합격하는 점수입니다. 왜? 수학 나형 시자만 따로 뽑아서 표준 점수 체계를 놓으니까 아무래도 원점수 기준이 높았던 그런 상황들이겠죠. 1등급 커트나 이런 것들이 높다는 거죠. 통합 수능 때는 1등급 커트나 이런 게 원점수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2020학년도 친구들입니다. 수학 나형, 그러니까 확통만 따로 수능을 본다고 만약에 했으면, 가정을 했으면 보시면은 이렇게 이 친구도 국어 1, 수학 1, 영어 2, 탐구 한지, 세지 2, 거의 대부분 137, 145, 100분위가 96, 97 뭐 이 정도 되죠.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 다 붙는 점수대라는 겁니다. 서울대 인문으로 해서, 서울대 체육으로 해서. 그리고 21학년도 친구 도훈이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만 해도 수학 가형 나형을 분리해서 시험을 봤던 시기죠. 통합수능 바로 직전에 학년도. 이 친구도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국어 1, 수학 1, 영어 2 이런 점수대. 그리고 이래은 학생 보여주세요. 레은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학 나형.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학 가나를 분리해서 수학 나형만 표준 점수 체계를 적용을 하면 점수 커트나 이런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워낙 쉬우니까 커트 기준이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수학을 1등급이 아니면 무조건 못 쓰는 식이고, 연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통합 수능이 되니까 저희 22학년도에 붙은 애 친구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학 확률과 통계가 있죠. 4등급이고 생륜 한지인데 1, 4, 3, 1, 2. 이 친구는 어디에 붙었을까요? 서울대는 당연히 못 쓰죠. 왜? 자연계열에서 밀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가고 싶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 합격을 했는데 이 정도 점수에도 충분히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표준 점수의 체계 특성상 그래요. 수학 가나를 분리하면은 이 점수에는 절대 붙을 수가 없는데, 통합수능, 미적과 확통과 기하를 공통적으로 점수 적용을 하니까 작년 1등급, 2등급 정도 수준이면 올해 기준으로 한 3등급 정도 그 기준점이 유추가 되거든요.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한 4등급, 3, 4등급 선에도 충분히 합격이 된다. 국어에서 비대칭적으로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영이 친구도 보면 국어 4, 이 친구는 국어가 4어, 그리고 수학이 2, 탐구 2,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그리고 수학을 2등급 정도 됐으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치면 이 친구는 거의 수학 나형으로 치면 만점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그 파워포인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설명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은요 개별적으로 심층 상담 받으시면 저희가 더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 학생에 맞춰서 심층 상담 받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확통이다. 그러면 무조건 1등급 확보가 돼야 되고, 왜? 서울대
그 체육교육은 자연계열 친구들이 유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고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확통이 최소 3등급 기준점으로 이내에 들어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가능하다, 합격이 가능하다. 4등급이어도 다른 과목에서 보강이 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표준 점수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다. 통합 수능의 여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 거를 보면 연고대 매년 전형 요소 달라지진 않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 가군의 연대 체교 합격을 했죠. 서울대 체교 1단계 합격했고 다군의 홍익대 경영학과 쓰는 합격하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확통이 3등급이죠. 나머지는 다 1등급 되고, 우측편에 있는 친구 보면요, 고려대 합격을 했죠. 국수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네, 중앙대 경영학과 떨어집니다. 네, 고대는 안정적으로 합격해요. 안정권 점수예요. 수학, 국어 2등급, 2등급 확보가 됐으니까. 이 친구는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 국어 3, 수학 2, 탐구 2 보시면 연대 체교 합격을 했죠. 서울대 1단계는 떨어졌습니다. 왜? 자연계열에서 유입됐으니까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겠죠.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친구도 보면 3, 3, 2, 1, 1. 그러니까 수학이 3등급이어도 충분히 연고대 정도는 가능하다. 통합수능 체계를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수학 나영 2021학년도에서 수학 3등급이었으면 절대적으로 합격이 안 되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연대에 합격을 했죠. 미적분, 물리원 지구과학 2, 국어 4, 미적 1, 영어 1, 영어 2, 한국사 1, 물리원 2, 지구과학 2, 4. 이 친구를 잠깐 제가 퀴즈를 내면 이 친구가 원래 목표 대학은 어디였을까요? 연대 체육교육과가 본인의 목표 대학이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학 자연계열 했네? 과탐 1, 2 했네? 그럼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의대나 자연계열을 준비했던 친구예요. 근데 점수가 국어에서 무너지고 과탐 2 무너지고 수학은 잘했는데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절대 못 쓰겠죠. 합격이 안 되겠죠. 이 점수면 서울대 인문상경도 교차 지원이 안 되겠죠. 이 정도 점수 때문에 연고대 일반과를 써야 되는데 연고대 일반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연고대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체육으로 유입이 된 사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군의 홍익대 전자정의공학부 합격했죠. 우측편 보시면 고대 합격하고 중앙대 체육교육과 합격하고 확률과 통계 4등급인데 나머지 과목에서 보완되니까 충분히 승산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연대 합격자 통계 기록입니다. 대부분이 수학 1등급이 없다. 몇몇 특이 케이스 빼고는 대부분이 다 2등급 또는 3등급이다. 국어 탐구 점수, 탐구에서 점수를 많이 보완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사항 같은 경우는 국어사, 수학 3, 영어 2 확통이에요. 그리고 탐구 1, 2.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 점수는 절대 안 나오고요. 실기 변별력이 높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합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영 종목 같은 경우는 특수 전공이니까 실기 취득점을 많이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합격이 된 사항이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연대 체육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격자의 통계가 이런 실기 취득점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영이 아니라 연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합격자 분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구, 축구 응시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합격자도 제일 많이 발생했고, 수영에서 4명, 골프에서 2명, 태권도에서 1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점수 체계 보면요, 객관 40점에 주간 110점 이렇게 150점으로 점수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준비하는 농구만 제가 예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골밑슛을 조교랑 같이, 조교가 아니라 골밑슛을 시간 내에 몇 초 안에, 20초 안에 10개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되는데 한 개당 0.8점씩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스트 패스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레이업 슛, 왼손 레이업 슛 각각 3점씩. 그러니까 넣으면은 객관적으로 그냥 점수 3점, 6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들슛 6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당 2점씩.
6개 다 넣으면 12점 받는 겁니다. 객관 점수. 그리고 3전슛 3회 6점, 그 다음에 자유투 2개 2점. 그래서 총합 객관적으로 넣었다 못 넣었다로 40점이 발생이 되고, 이 평가 항목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기에 대한 그 자세라든지 기술을 보면서 주관 점수가 110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평가관에 의해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선수급이면서 실기 능력이 좋으면 수능 점수가 3.5, 4등급이어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고대입니다. 고대 작년에 저희가 100% 합격을 했는데, 합격이 예상되는 친구들 100% 합격을 다 했고요. 보시면은 보통 성적이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1, 2등급 뭐 1, 2등급, 1, 2등급, 2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데, 2022학년도 통합수능의 표준점수 체계를 넣으면 수학이 2, 3, 4에도 고대 합격이 나온다. 물론 4등급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서 보강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고대 합격자의 1등부터 10등까지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봤는데, 이 친구들 보면 뭐 점수 형태가 이렇게, 한 국어는 2.2등급, 수학 1.8, 영어 2.0등급. 보통 미적은 없다, 미적을 한 친구가 없다, 다 확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확률과 통계를 했구나. 연고대에서는 자연계열의 상위권 점수가 유입된 사례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2등부터 41등 하위권 25%의 성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고대는 확률과 통계를 했습니다. 미적으로 합격한 친구가 굉장히 극소수다. 확률과 통계로 3등급 이내만 들어와도 현재 통합수능의 표준점수 체계상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틈새 시장. 연고대는 좀 안 돼. 서성한, 성균관대, 한양대, 시립대. 서강대는 체육계열이 없기 때문에 시립대, 이렇게 3개 대학을 말씀드리면, 이 대학의 특징은 시립대를 제외하고 성균관대, 한양대는 탐구 한 과목 반영이고요. 시립대는 국영수만 들어가거든요. 시립대 같은 경우 수학이 다 4등급인데도 붙었죠. 미적 학생 1명 2등급이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자연계열에서 유입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는 체육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실기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서 안 쓰고, 그러면은 실기를 준비하면서 확통으로 한 3, 4등급 끝까지 수학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친구들이 틈새 시장에서 공략을 했던 사례들이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에서 다 예견된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한양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 보면, 성대 이 3번째 칸의 친구 수학 기하로 1등급이죠. 그 다음에 과탐 하나 2등급이고, 이 친구가 이제 국어 4등급.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연대 체육과도 쓸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저랑 같이. 네. 왜냐하면 연대 체육교육을 쓸 수 있는 수능 점수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수능 끝나고 온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체육을 생각했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연대에 합격할 수 있는 실기 수준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대로 저희가 지원을 권장을 했고, 그리고 성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적표들을 보면 상위권 이 친구 4, 1, 2 홍익대 자유전공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시립대 통계학과는 불합격하죠. 근데 성대는 합격을 했다. 그리고 적정권에 지원하는 친구들 점수대는 국수형이 한 3등급대, 그리고 가능권은 4, 4, 3 이 정도 등급대로 틈새 시장에서 노렸구나. 그러니까 작년 통합수능에서 발생된 이런 기회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대입니다. 커트라인 21학년도 385.5, 22학년도 387.4. 커트라인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자연계열 상위권 점수대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출되는 점수의 차이는 없다. 지원하는 학생들 왼쪽 판에 있는 게 21학년도에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이고요. 오른쪽 표에 있는 게 22학년도 작년 통합수능 때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서울대 쓰고 나다군을 어디 썼냐, 그리고 22학년도에는 모집군 때문에 가다군은 그러면 서울대 합격하는 애들이 어딜 썼냐,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요, 이때는 수학 나형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자연계열 쓴 학생이 없죠. 거의 대부분 나군의 고대체육이나 아니면 연고대 일반 인문상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다군의 중대 경영경제 거의 대부분 지원을 했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면요, 고대 보건정책, 연대 건축공학, 그리고 다군의 중앙대 창의 ICT, 자연계열 쓴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뭐냐? 21학년도에는 자연계열 유입이 없다. 22학년도에는 자연계열 유입이 굉장히 많았다. 어디에서? 서울대에서만. 왜? 가탐 원원을 했기 때문에, 투 과목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집 59페이지와 35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에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개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뭐 서울대 이어서 후반 하위권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나군의 고대 체육 썼고요, 중앙대 경영경제 썼고, 그 다음에 서울대 붙은 애들 중에 조금 이제 후반부에 붙은 애들은 하위권에 붙은 애들이 체육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썼던 그런 케이스들이다. 실제 성적표를 보면 이런 점수, 서울대 합격한 학생 점수, 확통을 해서 1등급을 받으면 서울대 합격이 가능하다. 확통을 해서 1등급 받으면 서울대 합격 가능하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미적분, 물리 1, 1 이렇게 한 친구들이 서울대 인문상경 안 쓰니까 서울대 체육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영어 영문 붙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고대 사회학과 붙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교차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피해를 받은 영역은 일반 인문계열 친구들이 피해를 받았다. 자연계열 애들이 유입이 되면서. 체육계열 친구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예외적인 대학 하나, 서울대만 제외하고. 그리고 피해를 보지 않았던 그 이유는 실기 준비, 실기 경쟁력을 갖추면서 확통을 해서 3등급 이내에 확보를 했고, 나머지 과목도 물론 점수 잘 받았지만, 그리고 서울대를 목표한 친구들은 실기 경쟁력을 갖추면서 확통으로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미적을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 미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확통을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미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반대로 말하면 본인들이 다른 과목, 그리고 또 미적에서 점수가 조금 떨어지면 서울대는 못 쓰지만 연고대는 쓸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를 지원을 할 때 염두해야 될 부분은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나 한양대, 시립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3등급이나 4등급 받아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국어랑 탐구 점수에서 비대칭으로 보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 전형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서 입시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커트라인이나 주요 대학의 설계 사례를 좀 일부 대학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대학의 자료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위에 상위권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중상, 중위, 중하, 중하위권 이 개념들이 쭉 순차적으로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회 듣고 나서도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요, 체육 쪽은 노력하면 충분히 목표한 대학 합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수험생들 중에 노력하지 않는 친구는 없어요. 다 노력을 해요. 다 노력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방향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전략을 잘 설정해서 노력해야지만 합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도 생각하라고 해요. 1등급, 수학 1등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나는 정확하게 어느 등급 정도까지, 표준 점수로 몇 점까지 받을 거야. 나는 수학이 부족하면 국어 탐구에서 보완을 할 거야.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런데 뭐 연고대까지는 생각 없어. 그러면 2대 전략을 펼쳐서 난 붙을 거야. 이렇게 전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큰 시험을 앞두고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전형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딱 잡고 끝까지 격려하고 뒷바라지 해주면 목표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토입니다. 학생들의 전원학교의 게이트의 행복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 문의 주실 때 항상 조금이라도 더 도움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입 체육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우리 아이의 전략을 설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